질문 조금만 더 할게요. 아까 네. 이 질문에 연결해서.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. 아까 네. 이 질문에 연결해서. 그러면 이게 성과가 빨리 안 나오는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내 역량과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내공이 쌓여서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이게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라고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극복을 하시고 이해를 이렇게 그 연결해서 결과물까지 가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책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중에서도 혹시 이제 책을 쓰고 싶어요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샘플한테도 줬었는데 저의 짧은 매뉴얼 이제 글쓰기에 대한 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람들이 책 쓰는 걸 좀 도와주세요 내지는 책 쓰기 강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뭐 강의까지 들을 거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리한 한 30쪽짜리 정도의 파일이 있어요. 저는 무조건 그거 다 드리거든요. 필요한 분들에게 다 드리는데 거기에 질문이 특히 책 글쓰기에서는 저는 사람들이 대부분 책 쓰기 그러니까 수업도 저도 몇십만 원짜리도 들어봤는데 대부분 강사 선생님이 첫 질문이 그러니까 책을 왜 쓰려고 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전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. 책을 왜 읽느냐. 책을 왜 읽느냐. 내가 책을 읽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책을 내놓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. 내가 책을 통해서 뭘 얻고 뭘 하는가가 내가 명확해야 세상에 어떤 책을 내면서 이 책이 세상에 꼭 필요한 책이야 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목표가 되게 중요해요. 내가 이 책을 써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이제 뭐 휴대폰 앞이든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앞이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칠판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내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보면서 내가 지금 지치고 있을 때 어떤 목표가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. 여러분들 하다가 지칠 때 많고 그만둘 때도 많고 이럴 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치가 그리고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꾸준하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해놓고 시간을 정하든 하루에 시간을 정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분량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똑같아요.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1시간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 책상 앞에 1시간 앉아 있어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공부 1개 되거든요. 그럼 애들은 나 오늘 1시간 책상 앞에 있었으니까 공부 끝. 근데 1개 별로 없어. 근데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내가 오늘 문제 5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책을 쓸 때 같은 경우에도 내가 A4 반장 이상은 꼭 쓸 거야.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딱 정해지면 어떤 날은 반장을 쓰기 위해서 10시간도 붙들고 있을 때 있거든요. 또 잘 써지는 날은 10분 만에 써질 때도 있어요. 근데 시간이 아니라 그런 것들 하나를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건 특히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칠 때가 있어요. 되게 지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원고랑 되게 비슷한 성향의 작가들을 글을 보면서 위로를 좀 받아요.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글을 가지고 이미 세상에 책을 내놓았다면 나도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? 그 생각을 하거든요. 작가들에게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저는 서점 쇼핑을 되게 많이 가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가서 표지들만 쫙 보는 거죠. 표지들만 쫙 보면서 내 책이 어떤 표지를 가지고 여기에 누울 건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목표잖아요. 그러면서 베스트셀러 저기야 저기에 얹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를 응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게 구체적인 매뉴얼과 자기 스스로만의 어떤 응원하는 것
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두면 혼자 하는 데서 별로 크게 지치지를 않아요. 그리고 특히 원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팁을 하나 주면 일단 무조건 썼는 거는 무조건 저장만 해요. 저장만 하고 그 다음 글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정하고 따듬고 수정하고 따듬고 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쓰게 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썼는 글은 파일 하나로 저장을 하라 그러거든요. 이게 오늘 글을 썼잖아요. 그럼 몇 월 며칠에가 그냥 저장을 해요. 그리고 그 다음 이었을 때는 그 파일을 열면 글이 써지지 않아요. 왜? 위에 있는 문장에 저 부분 바꿔야 되거든. 이 부분 수정해야 될 것 같아. 이러다 보면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 파일은 열지도 말고 다시 새 글로 해서 날짜 적고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고 저장해서 일단 초고를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불러와서 쫙 열어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. 그래야 글이 앞으로 나가지 자꾸만 뒤로 가게 돼요. 왜냐하면 누구도 마음에 드는 완벽한 문장을 쓰지는 못하거든요. 근데 자꾸만 그걸 수정하는데 매달려 있다 보면 그 다음 글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럼 너무 지치잖아요. 내가 사실 A4 100장을 써야 되는데 이제 겨우 20장 써놓고 그 20장을 계속 반복해서 들여다보면서 그거 수정만 하고 있다? 그러다 보면은 수정을 너무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처음에 글을 쓰겠다고 하는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초고를 쓸 때는 그 흐름,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양을 정해놓고, 시간이 아니라 양을 정해놓고 무조건 썼다고 하면 무조건 저장. 뒤돌아보면, 글쓰기엔 뒤돌아보면 안 돼요. 뒤돌아보면 미련도 너무 많고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막 욕심은 욕심대로 생기고 해서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.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가서 그번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. 다 다시 쓰게 돼도 상관없거든요.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쓸 수 있게 돼요. 진짜. 답이 됐을까요?